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당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큰 기대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음을 통감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 국민의당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청와대의 지시로 인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없는 리베이트 혐의를 국민의당에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00% 무죄를 받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 탄압임이 밝혀졌지만 국민들께 진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나쁜 이미지만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불법 여론 조작이 자행되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지 조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국민당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조작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부터 해 나가는 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세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감염되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정치 세력만 먹여 살리는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무능한 자기 편만 공직에 앉히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둘째는 진영정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감염되면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죽여야 할 적이 됩니다. 생각을 똑같게 만드는 건 전체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셋째 바이러스는 국가주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감염되면 그 증상은 정부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니까 개인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창의성도 퇴보되고 도전정신 없어지고 국가 경제도 활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청와대는 상권 분립 무시하고 국회나 법원을 지시 대상의 주종 관계로 여기게 되고 김경수 판결도 총선 뒤로 연기하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도 틀어막게 됩니다. 이 역시 국가 경제, 민주주의 치사율을 100%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기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과 위선의 진원지가 바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어 사유화되고 법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웠던 민주화 세력이었을지는 몰라도 민주주의 세력은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 위기,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결혼할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위기 또한 엄중합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외교라는 냉혹한 현실적 질서를 무시한 외교 안보 정책은 북한의 패기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북한에 매달리며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전략이라면 북핵은 결코 폐기될 수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국정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이라는 둑을 터뜨릴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질곡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많은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말입니다. 지금 또 많은 국민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냐고 말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말에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책을 한 단어 한 단어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국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험난할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기득권 정치의 벽은 높고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담대한 도전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에서 구원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험하고 거칠지라도 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당을 만드는 이유, 우리 국민당이 하고자 하는 일, 바로 이 세 가지 바이러스를 잡는 일입니다. 첫째, 국민 이익의 실현입니다.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 박멸하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 정치 조직 먹여 살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감염된 정치 세력을 무찔러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를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즉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민당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바로 실용정치, 실용적 중도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머물러 있는 이념적인 생각이나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진영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영 정치 바이러스를 박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해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낡은 정치 행태와 행동 방식 거부해야 합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실사구시 정신, 과학적 사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진영 정치에서 실용 정치로 바꾸는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 바로 도우미 정치로의 대전환입니다. 국민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국가주의 바이러스 박멸하고 국민 아래서 도와드리는 도우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라는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는 정치권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강고한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쟁입니다. 우리는 국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진영 정치 무찌르고 실용 정치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도우미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실용 정치의 길, 투쟁하는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굳은 신념과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당의 3대 비전은 모두 아실 겁니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혁신적인 투쟁의 길을 통해서 말 없는 다수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천할 것입니다. 의사당의 진영 싸움이 아니라, 거리의 깃발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틈새만 노리는 기득권 차단하고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담대한 여정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아직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기득권의 벽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굳은 의지, 진정성 보여드리겠습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유권자분들께서 선거 때면 기득권 정당의 중도 코스프레에 속아서 표를 주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양극단으로 돌아가 버리는 기득권 정당들의 실망하는 일을 지금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속고 실망하고 그런 악순환 끊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현명한 대다수의 합리적인 유권자분들께서 이것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인지 아니면 속여서 표만 받으려는 중도 코스프레인지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된다면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와 똑같은 21대 국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십 년 낡은 정치 이제 지겨우시다면 관심 가지고 우리 국민당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꼭 정치를 바꾸고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성공하는 국민의당 만들어 갑시다. 멀고 험한 길을 넘고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담대한 희망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되셨으므로 대의장을 새로 선출되신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김만수 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이어받아서 남은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위임사항 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창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안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창당 사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석과 의결 그리고 집행 권한을 창준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창당 활동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두 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을 하겠습니다. 위임사항 처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